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오늘 픽 김명주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최근 중남미에서 가장 핫한 인물을 골라봤습니다. 키워드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엔 중남미로 가보네요. 네, 부켈레 신드롬입니다. 부켈레 하면 엘살바도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 통화로 지정해서 깜짝 모두를 놀라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트코인 대통령 부켈레가 최근 그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네. 유권자 80%가 넘는 몰표를 받으면서 가히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80%가 넘는 표를 네, 받았다. 대통령궁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 재선에 성공한 부켈레 대통령을 축하하는 인파인데요. 네. 사실 당선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부켈레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큰 지지를 받았거든요. En toda la historia del mundo, desde que existe la democracia, nunca un proyecto había ganado con la cantidad de votos que hemos ganado este día.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그 부켈레 대통령 얼굴이 담긴 가방이며 뭐 모자, 열쇠고리 셔츠 같은 각종 상품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굿즈라니 이건 뭐 아이돌급 인기 아닌가요? 네, 심지어는 부켈레 대통령의 수염과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네, 부켈레 패션을 따라하는 사람들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수염을 기르고 Esta serie de 선글라스를 끼고. colores le quitan esa seriedad al traje y automáticamente suavizan su imagen. 이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는 그 고질적인 문제였던 갱단을 대대적으로 체포해서 치안을 안정화시킨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유, 저 빽빽한 En el aspecto de 수감자 la 풍경. seguridad sí ha cambiado bastante. Antes no, mira, hasta los pantalones me bajaron. 인기는 국경을 넘어 중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군요. Encantaría que fuera el presidente de México, o mínimo que fuera reelegido para ser nuevamente el presidente de El Salvador. 자, 부켈레 인기의 그 다른 중남미 국가의 정치인들, 그의 정책부터 스타일, 심지어 말투까지 앞다퉈서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신드롬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엘살바도르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서 진짜 부켈레 대통령의 인기가 엄청나 보이네요. 네, 그 나이브 부켈레는 그 부유한 집안, 기업가 집안 출신인데 본인도 그 회사를 경영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도 산살바도르 시장을 거쳐서 그 2019년도에 37살 젊은 나이에 그 대통령에 당선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엘살바도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었고요. 네. 그 나이만큼이나 파격적인 행보도 연일 화제가 됐는데요. 뭐 앞서도 많이 보셨지만 기존 정치인들과는 의상이 달라요. 뭐 그래요? 청바지에 뭐 가죽 재킷을 입는다든지 또 이런 뭐 짙은 선글라스 또 야구 모자 이런 것들은 부켈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기성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네. 복장이고요. 사실 중남미 국가들이 뭐 대부분 마약 조직 등 치안 문제로 정말 큰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걸 안정화시켰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엘살바도르는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살인 사건이 무려 105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였는데 작년에 무려 2.4건으로 확 줄어들면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살인율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참 믿겨지지 않는 기록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또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그 반나체로 모여있는 수감자 사진을 올리면서 치안 안정을 그렇게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인권단체들이 이거 인권 유린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라면서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 소탕 방식은 일단 잡아들이고 본다. 이제 그런 방법인데요. 잡고 본다. 예, 2022년 3월 달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계속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문신만 있어도 잡아가고 또 그 사소한 규범을 어기거나 항의해도 잡아가고 심지어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이유로도 잡아간다라는 돈을 것이죠.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결과 엘살바도르 인구의 1% 가까운 약 7만 명이나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은 이 정도 숫자는 절대 아니고 한 전체의 한 30% 정도 수감자 중에 그 정도만 아마 갱의 단원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닥치는 대로 감옥에 집어넣었나 봅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 정책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나라 돈을 그렇게 운영해도 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이게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예,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으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부켈레가 국고를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나라 돈으로 도박을 한다고 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이렇게 급락하면서 엄청 손해를 보다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이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또 언제 적자로 전환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어 보이네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엘살바도르의 치안을 안정화시켜서 부켈레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이제 사람들 관심이 점차 뭐 일자리, 뭐 물가 같은 이제 경제 문제로 옮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네, 엘살바도르 그 국민들한테 그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021년도에는 치안과 폭력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으로 가면서 경제 문제로 바뀌었어요. 아, 관심사가 옮겨갔네요. 네. 현재 그 엘살바도르 국민 약 30%가 빈곤층인데 네. 이 부켈레 정부는 그 치안 이외에는 예를 고용이나 물가 같은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또 앞으로 관건이겠습니다.